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위치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딱 보면은 분명히 이번에 저항 돌파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항 돌파 만들어주고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차트적인 부분인 거고 캔들에 대한 위치나 거래에 대한 기준이라면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 비율. 자, 비율이 상승 비율이 높다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았고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비율이 낮다는 거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여기 위치하고 이쪽 위치를 비교해 보면 상승 비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치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돌파 이후 조정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6에서 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돌파 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과거를 보게 되면 21년도도 이제 동일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자, 명확한 거는 이제 돌파가 성립이 됐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고점 만들어준 자리하고 말일에 10월, 11월, 12월에 갔을 때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도 거래가 부족했죠. 상승은 나왔는데. 자,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바로 비율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비율이 10으로 가정한다면 이때 당시에도 비율 자체는 6에서 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뭐 3에서 4 정도 상승 강세가 약해졌다고 해서 무너질 정도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놓고 보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뭐 눌리든지 조정받고 뭐 다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위치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코인들에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다 급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대형 코인들도 이거마저 피하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선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상승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상단에 와서 여길 뚫어준 그림은 아닙니다. 이거는 추세 개념인 거고 이건 단순 저항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와 저항에 대한 구간을 어,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항 얘기인 거죠. 추세로도 어차피 돌파를 못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살짝 눌려서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에 지금 여기 위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상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 추세도 못 뚫었고요. 저항은 돌파됐는데 비율이 낮아요. 자, 이게 지금 당장 이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도망가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이제 변동사항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사항이 나타나려면 최소한의 만약에 하락이 된다. 첫 번째. 또는 이번에 지지선을 지켜준다. 돌파 후 지지선이 붕괴되지 않았을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1번 쪽에 해당이 되려면 이 선을 붕괴시키지 말고 1주에서 2주 동안 횡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었던 저항 구간이 소멸이 돼요. 그 비율 관점이기 때문에 비율이 지금 낮게 나타나는데 떨어지지 않고 캔들 자체가 횡보가 나와버리면 이 비율이 변동이 됩니다. 바뀌어요. 더 낮아지든지 반대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횡보가 계속 나온다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적용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2번까지 차라리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천장에 도달하고 나서 단기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장에서의 강세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비율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비트 조정을 예상하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비트 조정이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일부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메이저 코인들 없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빨간불 켜준 코인이 뭐 한 체인링크 정도 그렇게 하나 있고 뭐 시바이누 그 정도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소형 코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상황에서 1번에 해당이든 2번에 해당이 되든 어쨌든 지금 약세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부터 한번 쪼개서 볼게요. 전체로 봤을 때도 돌파가 안 나왔는데 그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단기 저항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됐는데 야, 돌파하고 여기서 왜 멈췄냐? 이 이유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항을 맞은 구간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봉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못 가는 위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못 가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비율까지 떨어졌어? 그럼 최악이죠. 네, 최근에 알트코인들 중에 이렇게 단기 저항을 맞고 돌파가 나왔는데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그거와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저항도 도달했고, 어, 그렇죠. 전체 추세에 대한 저항, 단기 저항을 뚫었는데 또 뚫고 나니까 바로 천장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뭔가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결과 그 값에 대한 자체는 이제 비율로 검토한 건데 이게 어떻다? 낮게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로 뚫을 수 있는 위치보다는 오히려 조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이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기준 걸로 해서 이게 기간으로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데 뭐 한 330일 정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1년간의 동향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천장을 맞이했고 어, 여기 지지값도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이 되는 퍼센테이지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퍼센테이지 중에서 밑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더라. 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봉에서 보니까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하락이 된다고 했을 때는 12만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좀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 11만 7천 달러까지 눌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적게 빠지면 1.7%, 많이 눌리면 3.7% 정도 눌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단기 폭도 어쨌든 조정이 위치고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못하는 포지션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애매했던 거는 뭐냐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계속 보게 되면 상승 구조에서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이버전스 형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치가 아니고 거의 1년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11개월 동안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지 않는다는 거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그널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도 지금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반드시 해소시켜줘야 돼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해버리면 지금 한 얘기가 다 없어져요.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여기를 뚫지 못하면 방금 얘기했던 내용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앞전보다는 지금 뒤에가 와서 비율이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아니고 전고점을 뚫기 위한 힘이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한 7대 3 정도 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자리가 앞전 여긴 거고 3자리가 지금인데 많이 약하지 않냐 이거예요. 아예 10대 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확률적인 부분은 열어놓을 수 있어요.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던 가장 많은 매물이 실리게 될 겁니다. 최근에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연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매물대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키포인트로 시장 검토하실 때 꼭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파가 안 된다면 거의 조정 아니면 하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길이 확실하게 좀 열려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갈래길이라고 그러면 막 여러 갈래로 놓고 방향 설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비트코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요겁니다. 딱 두 개. 네. 두 개로 완전히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돌파가 돼서 지금 지지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